오늘의 주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수용했습니다. 청와대는 나머지 후보자 5명에 대한 철회는 없다고 밝혔지만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의 문책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등의 재수사를 맡은 검찰 수사단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진 만큼 뇌물수수와 수사 외압, 성폭행 등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4.3 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마지막 표심 잡기에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프로축구 경남FC 경기장에 들어가 선거운동을 벌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직원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반하면 먼저 시정명령이 내려지는데 개선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어젯밤 경기도 용인에서 승용차가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고 불에 탔습니다. 조수석에서는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는데 운전자는 사라져 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4월의 첫날인 오늘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0도, 춘천은 영하 3도까지 떨어지는 등 내륙 곳곳이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낮에는 충청 남부와 전북 북부 등 일부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4월의 첫 출근길도 꽃샘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청과 전북에서는 오후에 비나 눈이 조금 온다고 합니다. 네, 자세한 날씨 야외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미경 캐스터, 출근길 날씨 어떻습니까? 봄을 맞이하는 길목이 이렇게 험난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졌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은 0.4도, 대관령은 영하 7도, 철원은 영하 5.6도까지 내려가면서 어제보다 많게는 7도가량이나 낮습니다. 오늘 꽃샘추위에 대비해서 출근길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오늘 공기는 깨끗합니다. 좋음에서 보통 단계 유지하겠습니다. 한편 경북 내륙에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충청 남부와 전북 북부에서 한때 5mm 미만의 비나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그 외 중부지방과 영남 내륙에서도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날리는 것이 있겠습니다. 이 시각 춘천은 영하 4.6도, 청주 1.1도, 광주는 2.8도로 시작합니다. 한낮에는 서울 10도, 대전과 전주 11도, 부산 13도가 되겠습니다. 모레까지는 평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세요. 지금까지 서울 충무로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청와대는 조동호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며 후보자가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도 손쉽게 알 수 있는 것인데 청와대의 검증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배경으로 후보자의 부실한 답변을 내세웠습니다.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기에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습니다. 청와대는 인사검증은 공적 기록과 세평을 중심으로 진행돼 한계가 있다며 인사청문회와 언론의 취재는 검증의 완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후보가 말을 안 해서 검증을 못했다는 설명은 부실 검증을 인정한 꼴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비춰봤을 때 아쉬운 점이 있었고 이게 인사 시스템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특정 개인이 책임져야 될 문제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나머지 후보 5명에 대해선 현재로선 지명 철회 등의 계획은 없으며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송부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오는 1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경두 국방장관 등 우리나라 외교안보 라인이 미국으로 총출동하고 있습니다. 북미 간 교착 상태를 해결하고 한미 공조 아래 비핵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을 만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어제 귀국했습니다. 대통령님 방미 준비 사항이고요. 그리고 하노이 이후에 최근까지 북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황 공유하고
그 밖에 또 다른 양자 현안들이. 강 장관은 북미 대화의 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북한의 동향을 지켜보자는 평가가 있었다고 방미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오는 11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 조율을 위해 출국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김 차장은 미 국가안보회의 관계자와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우리 입장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셰너엔 미 국방부 장관 대행과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열흘 앞두고 외교안보라인이 총출동하면서 미국 설득하기에 나선 겁니다. 이는 한미 정상회담 후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삼각회담에서 북미 교착 상태를 타개하고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을 설득하고 동시에 북한까지 견인해야 하는 만큼 한국의 촉진자 역할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제재가 효과가 없다는 미국 전직 당국자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SNS에 올린 글로 혼란을 야기하고 기분에 따라서 제재가 부과되고 철회되는 정책 프로세스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트위터에 올린 메시지입니다. 미 재무부가 중국 해운사 2곳 등에 대한 독자 제재안을 발표한 직후여서 트럼프가 언급한 제재가 재무부의 제재인지 아니면 새로 또 나올 제재인지를 놓고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일주일 뒤 트럼프가 직접 나서 제재 철회를 지시한 이유를 설명했지만 그동안 논란을 야기했던 의문의 제재가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They're having a hard time in North Korea, and I just didn't think additional sanctions at this time were necessary. It doesn't mean I don't put them on later. 잊을만 하면 나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벼운 언행에 비난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 시절 CIA 부국장을 지낸 데이비드 코어는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제재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의 기분에 따라 제재 부과나 철회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트윗 하나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한 것에 대해서도 따끔한 충고를 날렸습니다. 코원 전 부국장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인 관계 설정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는 무관하다며 의문이 들 정도로 트럼프 정부의 정책 목표가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단이 오늘부터 활동을 시작합니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수사를 권고한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와 수사 외압 의혹부터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을 재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이른바 김학의 사건 수사단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수사단장을 맡은 여한섭 청주지검장은 주말 동안 수사단 인력 인선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단장과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 검사는 13명으로 수사관과 지원 인력 등까지 더하면 수사단 규모는 약 50명에 이릅니다. 특정 인물을 수사하기 위해 꾸려진 수사단으론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와 당시 청와대 민정팀의 수사 외압 의혹을 가장 먼저 파헤칠 예정인데 최근 자료뿐만 아니라 2013년과 2014년의 김 전 차관 관련 검찰 수사 기록도 모두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단은 이번 주 중반까지 기록 검토를 마무리하고 관계자 소환에 나설 전망입니다. 김 전 차관의 뇌물을 건넨 의혹과 성폭력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2013년 수사 외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진 당시 경찰 수사팀 등이 가장 먼저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인 소환이 끝나면 김 전 차관도 직접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한섭 수사단장은 오늘 첫 출근길에 수사 각오와 방향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탈세 혐의로 구속된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 씨가 전직 강남 세무서장을 통해 세무조사에 영향력을 끼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에 나섰습니다.
클럽 아레나가 수사를 받을 때도 탈세 행각을 벌여왔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탈세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된 강남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 씨. 강 씨가 세무조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아레나 관계자를 탈세 혐의로 고발했지만 강 씨는 고발 대상에서 빠져 유착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전직 강남 세무서장 A씨를 불러 관련 의혹을 조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강 씨에게 현금 2억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 씨가 쇼핑백을 가져왔지만 돌려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클럽 아레나가 압수수색 직후에도 탈세를 계속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직원 급여를 주면서 받은 날짜와 금액을 적지 않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로 드러나면 경찰이 밝힌 162억 원보다 탈세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핵심 증인인 윤지호 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경찰의 신변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호소인데 글을 올린 지 만 하루 만에 공식 답변 조건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고 장자연 씨를 위해 증인으로 나선 배우 윤지호 씨가 신변 위협을 느끼자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제공했습니다. 위치 추적 장치가 부착된 비상호출용입니다. 윤 씨가 이 스마트워치의 비상호출 버튼을 누른 건 그제 오전 5시 55분쯤. 불안한 상황들이 이어지자 경찰을 부른 겁니다. 지난번은 벽 쪽에서 의심스럽고 귀에 거슬리는 기계음이 지속적으로 관찰되었고 오늘 새벽에는 벽이 아닌 화장실 천장 쪽에서 며칠 전은 문을 열 때 이상한 가스 냄새를 윤 씨는 이후 2차례 더 버튼을 눌렀지만 경찰은 10시간이 넘도록 출동은커녕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윤 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만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현재 제가 체감하는 신변보호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국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인식하고 판단하여 사비로 사설 경호원분들과 24시간 함께. 경찰은 어제 새벽이 돼서야 윤 씨를 찾아가 사과한 뒤 스마트워치와 숙소를 바꾸고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주차된 화물 트럭을 들이받고 불이 나 한 명이 숨졌는데 운전자가 사라져서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밤사이 서울에서는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배준우 기자입니다. 불길에 휩싸인 차량에서 연기가 치솟습니다. 어제 오후 9시 20분쯤 경기도 용인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추돌 이후 승용차에 불이 났는데 조수석에서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사람이 못 빠져나온다고 신고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는 차량이 많이 타고 있는. 경찰은 운전자가 조수석에서 동승자를 구조하려다 실패하자 달아났다는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운전자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지하로 이어진 사우나 입구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신촌역 인근 지하 사우나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용객은 없었고 직원 4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화재가 난 점포를 향해 연신 물을 뿌립니다. 어제 오후 10시 20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가건물 점포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점포 3곳이 모두 탔고 인근 주민 3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전국 대학가에 김정은 서신이라는 대자보가 나부터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대자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조선 시스템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3대 전술 강령을 지시했다는 등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가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낸 것처럼 작성된 대자보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대자보는 가로 55cm, 세로 80cm 크기로 2장 분량이며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는 제목입니다.
김 위원장 명의의 3대 강령이 소개됐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이윤 추구를 박살냈다는 내용 등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대자보는 지난 30일부터 전국 대학가에 붙고 있으며 목포의 한 대학교에서 시민신고로 최초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자칭 전대협이라는 단체가 현 정부를 비판하며 전국 대학가에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없어 보이지만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새벽 시간대 부착된 것으로 보고 지문 감식 등을 통해 용의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자보는 목포 지역 3개 대학교에서 발견된 데 이어 순천 지역 대학 2곳과 광양 영암 지역 대학 등 모두 7개 대학교에서 발견됐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4.3 재보궐선거 유세전이 치열한 가운데 황교안 대표가 축구연맹 지침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국당은 선관위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경기장 밖에서 유세를 펼쳤던 여야 사당은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이름이 적힌 붉은색 재킷 차림으로 경남 창원 축구센터를 방문한 황교안 대표. 응원석에서 손가락으로 기호 2번을 나타내는 V자를 그리며 관중의 호응까지 유도합니다. 하지만 축구연맹 지침에 따르면 경기장 안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자 이름 등이 적힌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홈팀이 10점 이상 승점을 감점당하거나 2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내는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당은 선거 유니폼을 입고 입장해도 된다는 선관위 유권 해석을 사전에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앞으로도 법을 잘 지키면서. 하지만 같은 시각 경기장 밖에서 유세를 펼쳤던 다른 당들은 정치 민폐라며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경상남도와 도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똑똑히 확인되었습니다. 경남 FC 측은 규정을 분명히 설명했지만 한국당 측이 막무가내로 들어와 선거운동을 계속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어 경기를 이기고도 졸지에 징계 위기에 몰린 데 대해선 도의적 책임은 물론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조창원입니다. 외교부가 1987년과 88년에 작성된 외교문서 1620권 총 25만여 쪽 분량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전두환 정부가 1987년 대선을 앞두고 칼기 폭파범인 김현희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치열한 외교 교섭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13대 대통령 선거를 2주 앞둔 지난 1987년 11월 29일 인도양 상공에서 대한항공 858기가 폭발해 승객과 승무원 115명이 숨졌고 검거된 북한 공작원 김현희는 12월 15일 한국으로 이송됐습니다. 여객기 폭파 만행을 규탄하는 골기대회가 서울에서도 열려 탄화와 응징과 전 국민의 안보 결의 강화를. 당시 박수길 외교부 차관보는 대선 전인 12월 15일까지 김현희가 한국에 도착하려면 12일까지 바레인 측으로부터 인도를 통보받아야 한다며 바레인 정부를 압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외교 문서에선 사마란치 IOC 위원장이 88 서울올림픽에 북한이 참여를 거부할 것을 예상하고 사회주의 국가 참여 독려를 위해 분산 개최를 제안한 것도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또 중국이 서울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단을 열차에 태워 한국에 보내려 했지만 북한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중국 외교관의 증언도 담겼습니다. 이 밖에 88 서울 장애인 올림픽이 정부의 몰이해로 호주에서 열릴 뻔했던 외교 비화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 살해 혐의를 받는 베트남 여성이 오늘 말레이시아에서 재판을 받는데요. 이 여성은 범행 당시 한국의 몰래카메라 프로그램 촬영 중이었고 김정남도 배우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2월 김정남 살해 후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베트남 여성 도안티 흐엉. 흐엉은 당시 상황이 한국의 리얼리티 프로그램 이른바 몰래카메라를 찍고 있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고 조서를 입수한 일본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흐엉은 사건이 있기 7주 전
자신을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 카메라맨으로 소개한 미스터 Y라는 남성에게 출연을 제안받습니다. 출연료는 $1,000, 우리 돈 110만 원 정도를 받기로 합니다. 흐엉이 사전 리허설 중 액체를 바르는 장면에서 겁을 내자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이 남성은 김정남이 촬영을 위해 고용한 배우니 안심하고 발라도 된다고 지시합니다. 흐엉은 이후 실제로 김정남의 눈 부위 등에 노란색 기름을 바르는 작업에 성공한 뒤 기뻐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화장실로 이동해 손을 씻은 흐엉은 손이 아프지 않아 액체가 독성 물질인지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액체는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였고 김정남은 2시간 뒤 사망했습니다. 흐엉은 또 한동안 공항을 배회한 것도 출연료를 받기 위해 해당 남성을 찾아다닌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공범인 인도네시아 여성이 최근 석방된 후에도 직접 범행을 저지른 흐엉은 계속 구금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오늘부터 대형 쇼핑몰에서 고객에게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당분간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빵집. 계산대 위에 종이봉투가 눈에 띕니다. 오늘부터 손님에게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할 수 없어 종이봉투를 미리 준비한 겁니다. 환경부의 현장 점검이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대형 마트와 매장 크기 165제곱미터 이상의 슈퍼마켓,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 비닐봉투를 제공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 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두부처럼 액체가 셀 수 있는 식품은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아이스크림처럼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제품이나 흙이 묻은 채소도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운 데다 비닐봉투 사용에 익숙했던 고객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어 현장에선 한동안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환경부는 연간 22억 2,800만 장의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드는 순기능이 있는 만큼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오늘부터는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 유예 기간도 끝나면서 이를 어기면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이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거쳐 처벌을 받게 되는데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우절에 맞춰서 나온 990원짜리 제주도 항공권, 그리고 20만 원대 세탁기. 이런 특가 이벤트만 뜨면 실시간 검색어를 휩쓰는데 대부분 소비자들은 허탕치기 일쑤입니다. 포털이 특정 기업의 광고판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서영수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하루 종일 인터넷 쇼핑몰 이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마치 제품을 큰 폭으로 할인해 주는 것처럼 타임세일 이벤트를 내걸고 소비자들이 검색어를 입력하도록 해서 실검 순위를 끌어올린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을까? 할인 가격에 250개 한정 판매하고 있는 이어폰을 제가 직접 구매해 보겠습니다. 1분 만에 품절됐다는 표시가 떠 구매할 수 없었습니다. 20만 원대에 올라온 세탁기도 이미 품절입니다. 꼼수 마케팅에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게 선착순으로 하는 경우가 많던데 저는 항상 선착순을 놓쳐가지고 그냥 광고일 뿐인 건지라는 의심도 들었던 것 같아요. 실시간 검색어를 올리기 위한 광고의 매개체로만 쓰이지 않았나, 그런 게 약간 여론 조작이고 약간 포털 사이트 조작이 아닌가 해서. 실제 이 같은 타임세일 이벤트를 통해 구매에 성공한 소비자는 10%에 불과했습니다. 검색을 통해서 저희 브랜드 페이지로 들어오게끔 하는 거거든요. 한정된 리소스가 있다 보니까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쇼핑몰들이 미끼 상품으로 실검 순위를 조작해 포털이 특정 기업의 광고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하루가 멀다고 밀려오는 미세먼지는 나들이 풍경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실내 아쿠아리움과 식물원에 인파가 몰리는 현장, 이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물고기떼 사이로 인어들이 나타나자 관람객들이 깜짝 놀랍니다. 거대한 가오리를 밑에서 올려다보는 이색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펭귄들이 아장아장 걷는 모습에 아이들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 미세먼지도 많아서 그냥 실내 아쿠아리움 처음으로 놀러 오게 됐습니다. 되게 재밌었어요. 아기도 좋아라 하는 것 같고. 미세먼지가 없는 실내 아쿠아리움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실내 데이트 찾아보다가 아쿠아리움 좋을 것 같아서 왔어요. 뭔가 좀 쾌적할 것 같아. 세계 각지의 식물들이 지름 100m, 높이 25m의 대형 온실을 채웠습니다. 정식 개장 전이지만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온 듯 가벼운 옷차림으로 즐기는 온실은 바깥과는 다른 세상입니다. 우선 공기가 너무 좋은 게 제일 좋고 꽃들을 보는 즐거움도 큰데 가족들끼리 사진 찍는 모습을 보는 것도 즐거움 중 하나에서 탁한 공기를 피해 실내로 추억을 만드는 나들이 풍경도 밀려오는 미세먼지에 그 모습이 바뀌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그동안 남북 대치 상황 때문에 좁디 좁았던 서해 5도의 조업구역이 오늘부터 대폭 넓어집니다. 서울 여의도의 84배 면적이라고 합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인천 연평도는 우리나라 꽃게 어획량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중국 어선의 침범과 남북 대치에 따라 조업구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어망을 설치해봤자 개도 없고 이래서 일부 어장은 지금 철수하고 있어요. 연평도 등 서해 5도 조업구역이 크게 넓어집니다. 기존 면적은 1614제곱킬로미터였는데 여기에 총 3곳이 추가되면서 1859제곱킬로미터로 245제곱킬로미터가 늘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84배입니다. 지난 1964년 이후 55년 동안 금지된 야간 조업도 하루 1시간씩 허용됩니다. 좋죠. 저희 어민들은 조금이나마 이렇게 늘려준 것만이라도 진짜 남북관계가 좋아진 상태였으면 더 좋았고. 올해는 꽃게 어획량이 지난해보다 최대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경은 조업구역 확대로 한동안 잠잠했던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늘 것에 대비해 경비함정 추가 배치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남북이 9.19 군사합의에 따라 오늘부터 비무장지대에서 공동 유해 발굴을 하기로 했지만 북측의 연락이 끝내 오지 않으면서 정부는 단독으로 기초 발굴 작업에 착수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측의 연락이 없는 상황이라며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서 추가 지뢰 제거 작업과 기초 발굴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화제 영상입니다. 배달 보내놨더니 엉뚱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본분을 잊어도 한참 잊었네요. 한 남성이 자연스럽게 음료를 한 모금 마십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이 음료는 집에 있던 소년에게 전해지는데요. 알고 보니 이 남성 배달원이었습니다. 소년은 왠지 모를 깨림직함에 집 앞 CCTV를 돌려봤다는데요. 미국 세크라멘토에서 온 이 영상. 이제 믿을 건 CCTV뿐인가요? 그런가 하면 반성하라고 모아놨더니 그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 영화 찍는 거 아니죠? 새벽 3시 미국의 한 교도소입니다. 무슨 일인지 갑자기 싸움이 시작되는데요. 한두 명으로 시작했던 주먹 다짐은 순식간에 집단 난투극으로 번졌습니다. 교도관의 저지에도 분위기는 쉽게 진정되지 않는데요. 1, 2층을 넘나들며 벌어진 이 난투극. 가담자들은 추가 제재를 받게 될 거라네요. 방금 본 게 범죄물이라면 이번엔 가족 드라마입니다. 절대 억지로 만들 수 없는 감동. 화면 함께 보시죠.
미국 테네시주의 한 체육관. 복싱 연습을 하던 한 소년이 무언가 깨달은 듯 헤드기어를 벗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남성에게 안겨 눈물을 흘리는데요. 꿈에 그리던 아빠입니다. 파병간 아버지와 1년 가까이 떨어져 지내야 했던 9살 소년 루카. 감동적인 이 영상은 SNS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4월의 첫 출근길입니다. 달력은 한 장 더 넘어갔는데 봄은 왜 더 멀게만 느껴질까요? 오늘 아침도 꽃샘추위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출근길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은 0.5도로 어제보다 2.5도 정도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대관령은 영하 6.8도, 철원도 영하 5.2도까지 떨어지면서 어제보다 많게는 7도가량이나 낮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현재 기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춘천 영하 4.7도, 대전은 0.8도, 대구는 3.2도, 광주는 2.9도로 곳곳이 영하권까지 떨어지며 쌀쌀한데요. 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긴 하지만 여전히 평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서울 10도, 대전과 전주 11도, 부산 13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좋음에서 보통 단계 유지하겠습니다. 한편 경북 내륙에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불씨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엔 충청 남부와 전북 북부에서 5mm 미만의 비나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그 외 중부지방과 영남 내륙에서도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까지는 예년 기온을 밑돌며 쌀쌀한 날씨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충무로역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